1367년 장사성의 죽음으로 주원장은 마침내 자신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진우량과 장사성의 세력을 모두 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원장의 다음 상대는 경원을 중심으로 절강성 연해 지역에서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반국진이었습니다. 1화에서 언급했듯이 반국진은 1348년 해상에서 반란을 일으켜 절강성 연해의 섬들을 장악하고 난 뒤 바다를 오가는 관선이나 상선들을 습격하여 해상 교역로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위기를 느낀 원나라 조정은 행성 참정, 타하 집안을 보내어 그를 토벌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반국진에게 패하여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태가 이러해지자 원나라 조정은 반국진에게 정회위라는 관직을 제수하여 그를 회유하도록 했지만 반국진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절강성의 심장부인 온주를 공격하여 더욱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러자 원나라 조정은 이번엔 행성 좌승 페라천모가를 보내어 반국진의 세력을 진압하도록 하였지만 또다시 참패를 당하였고 반국진은 이 기세를 몰아 태주를 함락시키고 북상하여 강소송 태창까지 점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당황한 원나라 조정은 반국진에게 해도 좋은 만호라는 관직을 제수하여 다시 그를 회유하였고 본래 천하를 얻으려는 야심까지는 없었던 반국진은 이번엔 원나라의 관직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이미 절강성과 강소 연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상실한 후였기 때문에 반국진을 포섭하여 해상의 교통로를 안정시키고 아울러 그 지역의 반란 세력을 토벌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나라 조정은 그로부터 얼마 뒤 반국진에게 다시 행성 참정이란 고위직에 임명하였습니다. 그 후 반국진은 경원을 근거지로 삼고 장사성과의 전투에서 7차례나 승리하여 그 지역의 실질적인 패자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리고 1358년 주원장이 무주를 점령하고 난 뒤 주박, 채원강 등 두 인물을 경원으로 보내어 자신과 연합하여 천하의 혼란을 종식시키자는 제안을 하였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언제든지 너를 토벌하겠다는 협박도 은연중 밝혔습니다. 그러자 반국진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원장이 다스리는 강자의 군령이 엄하다고 들었소. 내가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할까 심히 걱정돼요. 더구나 서쪽으로는 장사성과 남쪽으로는 진우정과 대립하고 있는 이 형국에서는 주원장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잠시 그에게 복종하는 척하면서 형세의 변화를 관망하는 편이 좋을 것 같소. 그러자 부하들 역시 반국진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반국진은 주원장에게 사자를 보내어 황금 50근과 백금 100근 그리고 비단 100피를 바치며 복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주원장은 이에 대한 답례로 진무 손양호를 경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반국진은 온주, 태주, 경원 3개연을 바치겠다고 하고 둘째 아들 반관작을 인질로 보내자 주원장은 이에 감동하여 인질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관작에게 많은 예물을 주어 다시 반국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박사 하옥을 보내어 반국진을 복건성 평장사라는 관직에 임명하고 민 지방을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국진은 자신이 늙고 병들었다는 핑계를 대며 관직은 사양하고 평장사의 인장과 주원장의 명령서만을 받았습니다. 반국진은 겉으로는 주원장에게 복종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국진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주원장은 그에게 서찰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수행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너에게 한 지방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너는 음흉한 속셈을 품고서 나의 허실을 정탐하고자 아들을 보내었고 또 관직을 거절할 생각으로 늙고 병들었다는 핑계를 대었다. 무릇 지혜로운 자는 패배를 공적으로 바꿀 수 있고 현명한 자는 재난 때문에 오히려 복을 얻는 법이다. 너는 심사숙고하여 처신하기 바란다. 당시 반국진은 원나라의 빌부터 조은을 독점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으며 이미 원나라에서 받은 관직이 강절행성, 좌승상, 구국공까지 올라 주원장의 이러한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자 주원장은 또다시 서찰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록은 지극한 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재앙은 수시로 바뀌는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법이다. 동안 때 외우와 공손술이 어떻게 처신하였기에 외우는 복록을 누렸고 공손술은 멸족을 당했는지 너는 잘 살펴보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내가 대군을 일으켜서 너를 토벌한다면 더 이상 빈말로 구제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만약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토벌하겠다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러자 반국진은 더 이상 자신의 술수가 통하지 않자 또다시 거짓으로 두려워하는 척을 하며 사제의 글과 함께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한 말 한 장과 명마 한 필을 주원장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국진의 속내를 간파한 주원장은 이를 받지 않았고 1367년 10월 정난장군 탕화에게 반국진의 토벌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탕화는 군대를 3개로 나누어 공격하였고 탕화의 대군이 파족지세로 경원성을 함락하자 반국진은 연해의 섬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반국진은 1362년 12월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항복을 구걸하는 표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비굴하고 간절하여 주원장은 반국진을 불쌍히 여겨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너는 내 훈계를 듣지 않고 바다로 달아났으므로 은혜를 저버린 죄가 참으로 크다. 지금 너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있으면서 또 간절하고 애초로운 마음을 글로 표현하였다. 나는 너의 이러한 정성을 정성으로 여기고 내가 이전에 저지른 과오를 과오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제 너는 스스로 의심을 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원장이 또다시 자신이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마침내 반국진은 그의 넓은 도량에 감격하여 그에게 투항하였고 후의 명사에서는 그의 행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국진이 주원장에게 투항하자 주원장은 그의 변덕수험을 꾸짖었고 그를 비롯한 현의 관리들은 모두 저주를 이주시켰다. 반국진은 주원장에게 투항한 후 자신의 이름인 반국진이 주원장의 아버지인 주세진과 겹친다는 사실을 알자 자신의 이름을 반국정이라 고쳤다. 1369년 홍무 2년 반국정은 주원장에게 자선대부 겸 광서 좌승상에 임명되었으나 반국정은 관직에 부임하지는 않고 식록만 얻는 데 그쳤다. 그리고 주원장은 반국정에게 응천부에 있는 대저택을 하사하였다. 1374년 홍무 7년 3월 반국정이 향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주원장은 그를 위해 몽소 제사를 올려주었고 한림학사 송념에게 고 자선대부 광서 등행 중서성 좌승상 반공 신도비병이란 글귀를 비석에 새겨 세워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반국진의 아들인 박래에게는 광양이 지휘 첨사라는 관직을 내려주었고 방관작에게는 호분이 천호 소진무라는 관직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방행은 명민하여 시를 잘 썼고 학사 송념은 그의 시를 보더니 칭찬을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주원장은 반국진의 귀부로 인하여 백성이 많고 산물이 풍부한 5월 지방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원장의 다음 목표는 진우정과 하진이 다스리고 있는 강서행성과 호광행성이었습니다.